미국의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지난 3분기 투자 내역이 담긴 13F 공시 장마감 후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상당히 큰 금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유 지분을 대폭 줄이고 도미노 피자와 풀 코퍼레이션 신규 투자에 나섰습니다. 의외였습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9월 말 기준 애플 보유 주식 수를 3억 주로 종전 2분기 대비 1억 주, 약 25%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쉐브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등의 보유 내역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 7월 이후 연이은 지분 매각으로 현재 9.5%까지 지분이 감소했습니다. 버크셔는 지난 2분기 매입한 뷰티용품 업체 울타뷰티, 한동안 뉴스에 나왔었죠. 지분 대부분을 다시 매각을 해버렸어요. 울타뷰티 주가가 시간 외 거래에서 4% 이상 하락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 담당 매니저들의 투자로 지난 분기 반짝 급등했던 울타뷰티 지분은 97%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누홀딩스, 차트 커뮤니케이션 지분도 대폭 줄었습니다. 투자의 달인으로 통하는 워런 버핏이 최근 도미노 피자와 풀 코퍼레이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도미노 피자를 127만 주, 약 5.5억 달러, 5억 5천만 달러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는 도미노 피자 전체 주식의 3.6%에 해당합니다. 수영장 장비 유통업체 풀 코퍼레이션의 지분도 1%를 약 1억 5,200만 달러에 매입을 했습니다. 도미노 피자 등 이 배달 피자 업계는 팬데믹 초기 배달과 포장 주문 세도로 수혜를 입었지만 곧이어 많은 음식료 기업들이 포장 배달 비중을 늘리면서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풀 코퍼레이션도 팬데믹 때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주택 소유자들이 수영장 등에 돈을 쓰면서 높은 실적을 냈는데 최근에는 높은 금리로 주택 수리와 리모델링 수요가 줄어들어서 이 주가 올해 들어서 오늘까지 현재 보면 도미노 피자 주식은 5.5% 상승, 풀 코퍼레이션은 8% 하락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과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다들 몇십 %씩 올랐죠? 현재 우리가 달러로 직접 투자하는 대표적인 종목들 SPY 지금 반올림에서 26% 오르고 또 나스닥 100 QQQ 26% 함께 올랐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SMH 반도체가 47% 상승. 또 라운드힐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이 빅테크주들의 투자하는 MAGS ETF 다 소개해드렸죠. 가장 높은 수익률입니다. 57% 올랐습니다. 반도체보다도 빅테크주들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QQQ와 똑같은 원화로 투자하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비교를 해보면 QQQ 26% 올랐는데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그거보다 훨씬 더 30% 이상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달러 상승 그 효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헤이코 105만 주를 소규모 편입을 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얼타뷰츠는 시간 외에서 약 3% 하락했고 도미노 피자는 7% 가까운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에 비하면 어디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보기에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가 투자하는 시장에 투자하는 이 ETF 종목들이 좀 더 수익률이 높고 또 안정성 면에서도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초기 투자와 엑시트 과정에서 주목을 받은 억만장자 드러켄 밀러는 헬스케어 네트라 우리나라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 중인 쿠팡 지분을 늘렸습니다. 올해 초에 엔비디아 러셀 2000 상장지수 펀드로 포트폴리오를 옮겼던 드러켄 밀러의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터는 네트라 약 4억 5천만 달러 상당, 전체 포트폴리오 7%가량을 투자했습니다. 지난 분기 소폭 지분을 줄였던 쿠팡은 72만 주를 추가 매입을 했고 이번 분기 우드워드, 필립 모리스, 프로포트 맥몰란 지분을 추가로 담았습니다. 이렇게 월가에서
아무리 뛰어난 주식 투자라고 할지라도 판단의 실수와 투자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의 스승이라고 하는 벤저민 그레이엄, 또 워런 버핏, 또 파트너 찰리 먼거, 뱅가드 그룹의 창업자죠.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 존 버글, 또 지금 엔비디아를 매도 후에 후회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스탠리 드러켄 밀러, 위대한 투자자들 거의 대부분이 한때의 실수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받고, 손실, 금전적 손실이죠. 파산 직전에 몰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학과 통계학을 전공을 하고 철학과 경제학도 함께 공부한 세계적인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전 재산을 2번이나 날렸었습니다. 하물며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일으켰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여러분들은 이러한 크나큰 실수, 즉 주식시장에서 돈을 날려버리는 실수와 실패 없이 처음부터 순조롭게 정석적으로 투자 중이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생각해보면 다행입니까? 그러나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가장 큰 것은 오래 보유를 할수록 3년, 5년, 10년, 20년 오래 보유를 할수록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 확률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매년 보면 5월가와 8월, 11월, 그 다음에 2월은 월가가 들썩인다고 합니다. 호황과 불황의 신호를 가장 먼저 읽는 이들의 포트폴리오가 시장에 공개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13F라는 것. 그러면 투자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게 됩니다. 억만장자가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나 헤지펀드, 연기금, 은행, 보험회사가 매 분기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13F에 낱낱이 공개가 됩니다. 투자 대가들의 이 13F는 각 종목에 대한 투자 지침서가 되고 산업의 흐름을 파악을 하거나 경기를 전망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되긴 합니다. 자, 워런 버핏의 5종목, 13F에 보고된 5종목 봅시다. 애플 가장 많았죠? 애플의 한 퍼센트 반은 팔았어요. 그런데 이 수익률을 보면 애플이 307% 나왔습니다. 5년 동안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29%,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114%, 코카콜라 31%, 쉐브론 15%, 그 다음이 6번째가 옥시덴탈이에요. 많이 떨어진. 그런데 이 5종목 평균 99% 수익 나왔어요. 5년에 2배. 애플이 살렸죠. 애플이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수익률 우리 투자하는 종목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자, SPY 86%, QQQ 146%, 반도체 SMH 284%, 평균 172%. 그러면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와 우리가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비교해보면 2배 차이 나요. 거기다가 우리 한국인 $1 환율 차이까지 합한다면 5년 동안에 172%가 아니라 200%가 넘어갑니다. 200% 3배예요. 2배가 아니라. 워런 버핏이 아무리 큰 수익을 난다 그래도 이분은 80년 이상을 투자를 해서 규모도 엄청난 규모의 이 재산이지만 이것이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 이 상태로 꾸준히 나간다 그러면 누구도 우리의 수익을 따라오지 못할 것입니다.